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계획 이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리엔테이션과 뒤쪽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건축 일반 1장의 처음 부분 약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건축기사나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기 제일 처음 이론 과목을 먼저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 필기와 실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실기는 실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필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는 기본적으로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건축기사, 산업기사 똑같이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는 5과목의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순서대로 과목이 요 순서입니다.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자, 그래서 요 3개의 이 5개 과목에 각각 20문제씩 전체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100문제를 한 문제당 1분 30초씩 해서 150분 안에 풀게 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사시험은요,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 데다가 문제은행식으로 대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100문제 중에서요, 100문제의 이 퍼센티지를 보면요,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정말 난이도가 쉽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온다가 한 30문제 정도, 30에서 35문제 정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난이도 하죠. 난이도 제일 낮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맞으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역시 난이도 중짜리 중에 새로운 문제도 있고 약간 변형된 문제도 있고 응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게 전체에서 한 50문제 정도? 한 45문제 정도가 난이도 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2개만 다 맞아도 80문제를 맞기 때문에 한 80점, 75점에서 80점 정도는 무난히 맞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한 20문제 정도 있죠? 5과목에서 20문제니까 한 과목당 한 4문제 정도씩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뭐 그냥 상이 아니라 최상이에요. 극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고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난이도 상은 맞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맞히면 좋지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뭐 1, 2주, 한두 달 공부해서 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맞히려면 적어도 한 1, 2년 이상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불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험서에는 이런 것까지 막 열심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얘만 나머지 두 개만 정확하게 맞으셔도 평균 75에서 80점은 무난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합격 기준이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한 과목 꽈락이 40점 이상이면 꽈락이 아니고요. 35점부터 꽈락이죠. 꽈락을 면한 상태에서 전체 5과목 평균 60점 이상, 필기, 실기 똑같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데요. 이것만 잘 지키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난이도 최상은 제가 물론 문제풀이 시간에도 다 설명합니다. 이게 자세하게 풀이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요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굳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공부하기가 편하다, 그냥 암기하기가 편하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틀리라고 나눈 문제는요, 대부분이 똑같이 안 나옵니다. 똑같이 안 나오고 계속 새롭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리라고 낸 문제를 공부해봐야 다음번에 다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이쪽에를 굉장히 난이도 중이나 하짜리 쉬운 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것만 다 맞아도 75점, 80점 넉넉하게 나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거대로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출제는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고 이 35문제는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한 7년 거, 8년 거를 다 풀어보시면은 그냥 오답 보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답까지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엉뚱당땅하게 틀린 문구를 암기를 하셔도 그게 그대로 답이에요. 그렇게 쉽게 나옵니다.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를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다가 아 이거 그거네. 기출문제 그대로 본 보기네. 요거 답이네. 그냥 답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쉽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씩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요 80점, 75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요. 기사와 건축 산업 기사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건축 기사와 건축 산업 기사가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물론 건축 산업 기사가 조금 범위가 좁긴 한데요. 그 범위가 점점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기사나 건축 산업 기사나 똑같이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산업 기사 하시는 분들은 기사의 다른 부분을 해서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하시면 문제 풀 때 오히려 쉽습니다. 건축 기사 하시는 분들은 건축 산업 기사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역시 폭넓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필기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2년간 필기시험 면제죠. 필기 면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합격을 하면 2년 동안 한 6번 정도 1년에 필기도 3번 시험이 있지만 실기도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번씩이니까 한 6번 정도 실기를 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실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을 하셔갖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필기하고 실기하고 난이도 차이가요. 건축 기사하고 산업 기사가 약간 틀리긴 한데 건축 기사는 조금 어렵고요. 건축 산업 기사는 조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가 뭐 약간 기사와 산업 기사의 차이는 있지만 필기가 실기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거.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자, 공부 요령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지금 아마 대부분 필기반을 수강을 하시거나 종합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 기출문제 풀이를 아마 쭉 보셨을 거예요. 제 그 강의는 2011년부터 돼 있지만 교재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2010년서부터 돼 있습니다. 2010년서부터 현재 지금 2017년 하여튼 최근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년 내지 8년치가 전부 다 수록이 돼 있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제 설명 지금 그 교재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집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떤 이론이나 문제풀이의 해답 이런 것들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저 이 핵심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가 이렇게 좀 너저분하고 뭐 이런 거 딱 질색합니다. 꼭 핵심만,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만, 요거는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제가 잘 나간다고 하는 수험서들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너무 이 리던던트가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것들은 잘 정리가 돼 있죠. 근데 필요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뺐습니다. 다 빼고서 제 나름대로의 이론 수험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론 수험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수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른 수험서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정말 꼭 필요한 핵심만. 이게 중요한 거죠. 핵심이 중요한 거지 이 나머지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도 보시면 문제풀이에 간단하게 제가 최소한으로 한 줄 내지 2줄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거 아무리 많이 풀이를 6줄, 7줄 해봐야 여러분들 그거 다 못 외웁니다. 이 8년치 되는 거 언제 다 외워요. 그래서 한 문제당 한 줄 내지는 2줄 이내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단어만 그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 필기시험은
뭐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론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데 이론 설명 드리는 것 중에서도 제가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따로 구분해서 드립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밑줄 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은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못 외우셔도 좋습니다. 틀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험서 여러 개 사지 마십시오. 그냥 제 수험서 하나만이면 이걸로 끝입니다. 이거에다가 7개년, 8개년 이 기출문제집 요거 딱 2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딱 한 번 준비하셔서 한 번 시험 보시고 패스 보장드립니다.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대신에 한 번 봐갖고는 안 되죠. 한 번 봐갖고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 지금 수업을 제가 오리엔테이션 다음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특히 이론 강의는 처음 들어갔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 중에 자기가 이해도가 몇 프로냐. 그래도 이론을 핵심만 해주셨으니까 한 80%, 90%는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한번 처음에 들으셔서 한 20% 정도 이해하시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20%만 이해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5분의 1. 제가 5개 얘기하면 하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나머지 4개 모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못해서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설명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아주 핵심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 정도만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실 때요. 두 번째 보시면 이 20%가 갑자기 한 60%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들었을 때는 잘 모르는 게 두 번째 들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세 번째 보잖아요. 이제 비로소 한 90%로 확 올라가죠.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수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한번 본 내용이니까 막 한 1.6배속, 1.8배속 엄청나게 빨리 보는 거죠. 빨리 쫙 보다 보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점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로 들어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목표는 필기에서의 목표 점수는 지금 70점으로 합격하게 하잖아요. 70점 내지는 75점 얘네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아무리 이걸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80점에서 대략 한 이 정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절대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90점을 목표로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빠삭하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1, 2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년 걸린다니까요. 기사 자격증 따는데 2년 걸렸다 그러면 지난 친구들이 웃습니다. 그럼 뭐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되죠. 2년 동안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90점은 목표로 하지 마시고 70점에서 75점 제가 하라는 대로 이론 3번 반복하고 기출문제만 한번 쫙 보시면 이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75점 아니라 한 80점까지는 거의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그 공부 방법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전체 20문제 중에 설명드렸지만 20문제 중에 반드시 평균적으로 4문제씩은 여기서 4문제 정도는 틀림없이 무지하게 어렵게 냅니다. 다 틀리라고, 맞히지 말라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00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잘 찍으면 나오긴 하죠. 근데 100점은 아예 바라지도 마시고 그냥 80점만 맞으셔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이 중에서 유의하실 게 있어요. 꽈락을 주의하셔야 되죠. 꽈락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구조에서 꽈락이 나오는 게 한 90%입니다. 90%가 바로 구조에서 나와요. 구조가 아무래도 다른 5과목에 비해서 암기 과목 위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구조는 계산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이죠. 수학 과목. 근데 그 수학 과목도
식을 잘 암기만 하시면 그냥 갖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만 좀 유의하시고 구조가 90%, 나머지 한 10%는 설비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계획, 시공, 법규는 대부분 다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데는 공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절대 꽈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 둘은 꽈락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특히 구조는 정말 추풍 낙엽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구조가 모의 테스트를 봤다든지 이런 걸 했는데 구조에서 꽈락이 나온다. 100점 만점에 35점 이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구조는 3번 갖고 안 되겠죠. 한두 번 더 들어야 되죠. 또는 기출문제도 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무한정으로 반복이 가능하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듣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처음 들었을 땐 20%, 두 번째 들었을 땐 60%, 세 번째는 90%. 점점 올라갑니다. 한 번씩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막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뭐 다 질문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번 더 수강을 하십시오. 그러면 확 올라갑니다. 그래.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는 쫙 알겠네? 이렇게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쭉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걸 잘 캐치를 하셨다가 그대로 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건축기사든 건축산업기사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필기보다는 실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그냥 후다닥 하고 빨리 하고 넘어갈 거지 필기를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거 나중에 뭘 써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서 빨리 넘어가서 실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꽈락 과목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자, 시험일이 대략 한 1, 2주 정도 남았어요. 1, 2주 전에 뭐를 공부해야 될까요? 이제 집중적으로 뭐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뭘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론 아닙니다. 이론 공부하지 마세요. 1, 2주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출문제만 반복. 기출문제 풀이를 그냥 반복하십시오. 이해를 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질문할 시간도 부족해요. 무조건 반복하세요. 기출문제 이 35문제만 해도 이 35문제만 맞아도 꽈락 안 당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기출문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십시오. 1, 2주 안에는. 이론 같은 거 볼 시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출문제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요. 지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각 과목별로 이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대략 한 11강에서 한 15강 정도? 구조가 좀 많기 때문에 15강으로 구성이 됐고요. 한 이론이 15강. 그리고 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제가 따로 해놨어요. 단원별 문풀. 물론 이 각각의 이론은 지금 건축계획 같은 경우에는 1, 2, 3, 4편 한 4가지 또는 3편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그 편장별로 단원별로 문풀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먼저 풀어보세요. 이거는 다 이론 과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3번 정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7개년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필기보다는 실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필기하고 실기가 있을 때 필기는 그야말로 그냥 워밍업 하는 거다. 그냥 가볍게 예선전 뛰는 거다 생각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딱 수강을 하시면 100%를 들었는데 20%밖에 기억 안 난다. 20%밖에 이해가 안 된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랬죠.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더 수강할 때마다 팍팍팍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요대로만 따라오시면 절대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제가 거의 보장해 드리니까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T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1편의 1장 건축 일반사항 후다닥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준비하실 게 있어요. 자, 제 분필이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
흰색, 빨간색, 연두색 세 가지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느냐? 일단 형광펜, 뭐 보통 노란색이 많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형광펜 하나 준비하셔야 되고요. 적색 펜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그냥 필기용 펜, 필기용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방대한 분량을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형광펜, 짝짝 형광펜으로 해주셔야 되고, 적색펜으로 박스 쳐주시고, 별표 해주시고, 뭔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해주시고, 제가 중간에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하는 걸 이제 필기용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이론 문제풀이 핵심만 합니다. 네모 박스 딱 치고 별표 딱 치면 얘가 확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필기를 해놓으시는 게 착 폈을 때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확 들어와야 되지 그냥 쭉 있는 거를 그냥 공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잘 해두셔야 돼요.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깔끔하고 이 눈에 확 띄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3개씩이나 구입했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도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필요하면 저렇게 준비된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건축 일반. 보통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막 스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더라도 그냥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만 돼요. 대신에 중요하다는 부분 다 밑줄 치세요. 형광펜, 돼지꼬리 땡땡 막 표시합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표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축 1번에 건축의 정의, 르꼬르비제, 괴테, 프랑크 로드 라이트, 에발트 만스가 건축에 대해서 정의를 쭉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건축 3대 요소, 기능, 구조, 형태. 시험 문제 나온 적 없는데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3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기능, 구조, 형태. 적색 펜으로 동그라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형태의 구성 요소 갑니다. 점, 선, 형, 크기, 질감 나온 적 없습니다. 한번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갔어요. 4번 건축 프로세스이죠. 건축 프로세스 역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맨 밑에 부분에 POE라고 있죠. 포스트 아큐펀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약자인데 좀 잠시 뒤에 할 텐데요. 그게 바로 설계를 검증하는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건축 프로세스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쓱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갑니다. POE 요거 나온 적 많습니다. 중요하죠. 자, 거주 평가라고 하는데요. 거주 평가란 인터뷰, 현지 답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뭔가를 사용자들이 그 건물이 어떻습니까? 사용하기에 편리합니까? 불편합니까? 요거를 물어서 다시 피드백 시키는 그런 과정이 바로 거주평가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당구장 표시 거주평가, 건물의 거주에 사용해보는 평가 1, 2, 3, 4번이 있는데요. 당구장 표시가 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구장 표시는 일반 수험서에 잘 없어요. 일반 수험서에 잘 없는데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이 난이도 중짜리의 문제들입니다. 난이도 중짜리를 제가 이 당구장 표시 또는 팁으로 전부 정리를 했어요. 당구장 표시나 팁. 얘가 난이도 중입니다. 중이고 일반 수험서에는 잘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반 수험서 다 봤는데 너무나 엑스트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 수험서는 다른 수험서에 비해서 한 35% 내지 40%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아주 핵심 내용만 해놨죠. 핵심 내용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험서에는 없는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거 잘 적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 앞으로 나올 거고요. 팀 나올 거죠. 얘네 둘은 무조건 기출문제입니다.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형광펜이 필요하죠. 형광펜과 적색펜이 필요하죠.
자, POE 거주평가가 건물의 거주에 사용해 본 평가인데요. 1, 2, 3, 4번이 그대로 보기로 출제된 겁니다. 평가 결과를 조건 파악으로 환류를 하고 다시 피드백한다는 거죠. 새로운 디자인 기준으로 제공하고 현재 거주자들의 거주 경향을 파악하며 향후 유사 용도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POE를 사용한다 라고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수험서에 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죠. 됐죠? 넘어갑니다. 건축계획의 조사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6까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한번 다른 거면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2번의 관찰법, 관찰하는 겁니다. 5번의 설문지법, 설문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게 관찰법이다. 이렇게 오답 보기로 나와요. 물론 기출문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설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설문지법입니다. 설문 절대 관찰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답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문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관찰법이 아니다. 설문은 무조건 설문지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듈과 MC 설계로 넘어갑니다. 모듈이란 무엇이냐? 기준 척도, 치수, 그리고 건축 생산 수단의 기준 치수를 이런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듈 정의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한번 보시고요. 기본 모듈은 몇 cm를 기본 모듈을 하느냐? 하이라이트 형광펜으로 해주세요. 10cm입니다. 10cm. 10cm를 1m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10cm를 하고, 자, 높이 방향, 수직 방향은 2m, 20cm를 기준으로 하고요. 수평 방향은 3m, 3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이 더 널찍널찍하죠? 수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0과 30, 수직과 수평 잘 기억하시고요. 건물의 척도 조정, 모듈러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모듈러 코디네이션, MC, 그리고 우리말로는 척도 조정. 장단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장점 굉장히 많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되 단점이 주로 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 2개, 장점 5개 외우는 것보다 단점 2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간단하니까. 제가 볼 땐 장점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워낙 많아요. 모듈러 코디네이션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단점이 오히려 시험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점 뭐냐? 융통성이 없습니다. 딱딱 모듈러 코디네이션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둑판입니다. 바둑판을 제가 쓰질 않고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림. 자, 바둑판은 뭐예요? 아주 격자식으로 딱딱 규격이 맞춰 있는 거죠. 이렇게 규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규격이 칼같이 맞춰 있어도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성, 창조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죠. 뭔가 좀 유선형도 그리고 뭔가 알록달록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반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성과 창조성 상실이 우려된다.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장점은 보통 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실내 공간의 구성 기법, 개방형, 폐쇄형, 다목적 구성형 있는데요.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쓱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제 1장의 건축 일반을 한번 했는데요. 꽤 많은 분량을 스킵할 거 척척척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세요. 별표하세요. 중간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중요한 거, 넘어갈 건 넘어갈 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핵심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막 하셨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핵심만 잘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과 그리고 1편의 1장, 건축 일반을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단독주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